수능을 치르고 난 뒤 교차 지원이 나에게 유리할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죠. 교차 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문계열 수험생이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거나 자연계열에 응시한 학생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응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나형, 그다음에 사탐의 조합으로 수능 응시를 하고요.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과 과학 탐구의 조합으로 수능 응시를 하게 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문이과 교차 지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어서 내가 인문계열 수능을 응시해도 자연계열 모집군에 지원할 수 있거나 자연계열에 응시해도 인문계열 모집군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정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문이과 교차 지원을 전면 허용한, 즉 다시 말해서 수학 가나의 구분과 탐구에서도 사탐과 과탐의 구분을 두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서울권에서는 서강대죠. 서강대의 경우에는 어, 이렇게 전면적인 교차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강대 외에도 이렇게 올해 정시에서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나는 교차 지원이 유리할지 아닐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모집 단위보다는 인문계 모집 단위에서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이 많은 편인데요. 지금 정시에서는 서울권 대학, 그러니까 서울에 소재하는 그런 대학을 가지고 보면 총 27개 학교에서 이렇게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제 과탐이나 사탐의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두거나 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가나와 사탐 과탐의 구분을 없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고득점을 위해서 가끔 나는 자연계열이지만 수학 나형을 응시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올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자연계인데 수학 나형을 응시했어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계열, 인문계열의 자연계열 교차를 허용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사실 지원에 제한이 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학 나와 과탐의 조합으로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겠구나 라는 걸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학, 가나, 사과탐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학교 중에 서강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열 통합을 내세워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조합으로도 모든 학과 지원이 가능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수학 나와 사탐의 조합으로도 자연계열에 응시할 수 있는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수학 가형과 과탐으로 응시를 했지만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지원할 수도 있는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학 자연계지만 수학 나형을 봤어요. 수학 나형과 과탐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문이과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열 구분을 없애서 교차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걸 열어보면 서강대는 수학 가를 응시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능하지만 유리한 것은 수학 가형을 응시한 경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수능 가형을 응시하고 지원을 했을 경우에 10%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교차가 가능하지만 수학 가형을 보고 서강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다른 학생들보다 10%의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역별 가중치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국어가 1.1배, 그 다음에 수학이 1.5, 사과탐이 0.6의 가중치를 두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서강대는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수학 가형을 봤을 때 10%를 줘? 그러면 이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문이과 계열별 교차 지원이 가능하지만 유리한 것은 수학을 잘 본 학생,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분위로 환산하면 수학의 반영 비중이 전체 100 중에 47%에 달하기 때문에
탐구보다 만약에 내가 탐구보다 국어 수학은 잘 봤는데 탐구 성적이 조금 안 좋아? 나 수학 가형을 응시했는데 성적이 괜찮아? 라는 학생들은 서강대 응시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원자가 수학 가형을 응시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수학 내가 획득한 수학 표준 점수에서 가산치 1.2를 곱하고요. 1.5를 곱하고 수학 가중치 1.5를 다시 곱해서 결과가 산출되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 대학 학과들은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자연계를 응시했지만 인문계열도 같이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또 수학가를 응시한 학생들은 자연계에 더 유리한 상태로 두어서 실질적으로는 인문계열의 자연계열 교차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학가를 응시한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자연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까지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죠. 특히나 서울대나 중앙대, 성균관대는 수학 반영 비율이 40%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 본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나는 수학을 월등히 잘 봤어 라는 학생들은 인문계열로 만약에 이런 학교들 교차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가정교육과 간호대학 그리고 컴퓨터학과의 3개 모집 단위에 한해서 인문계열 교차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즉 인문계열 학생이지만 이 학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교육과는 수학, 가나의 구분을 두지 않고 사과탐의 어느 조합으로도 응시해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간호대와 컴퓨터학과는 모집 인원의 반반을 나누어서 절반은 수학 가형과 과탐의 조합으로 모집하고 절반의 인원은 수학 가나의 선택, 그 다음에 사과탐의 선택 조합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문계열 학생들의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은 국어가 36%, 수학이 36%, 사과탐 29%로 수학과 국어의 성적이 동일하게 반영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수학, 가나, 과탐에 따른 가산점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학교보다는 어찌 보면은 내가 수학 성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라는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위권의 인문계열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자연계열 학과의 가정교육이나 간호대 컴퓨터과를 간다라고 하면 유리한 선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고려대 정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국대는 죽전 캠퍼스의 건축학과, 천안캠 대부분의 경우에 교차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수학, 가나의 구분, 선택이 가능하고 또 사과탐의 조합을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단국대도 역시나 실질적으로 열어보면은요. 보면 수학 가 응시자에게 가산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에게 100분위 가산점 15%나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학 나형을 응시하고 도전하는 학생들보다는 수학 가형을 응시하고 도전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단대 천안캠은 예술대학과 스포츠과학대학, 의예, 치의대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한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간호학과나 심리치료학과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도 이런 학과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 또 자연계열 학생들도 외국어대나 보건복지대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이 영역별로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 죽전캠과 마찬가지로 천안캠 같은 경우도 단국대는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15%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는 창의소프트학부나 국방시스템, 한국시스템에서 교차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런 SW융합대학 소속 학부 중에 하나인 창의소프트학부가 이 중에 산업디자인과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이
수학 나형이나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수학 가를 선택할 경우에는 5%의 가산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단국대라든지 서강대에 비해서는 가산점이 좀 적은 비중이지만 어쨌든 수학 가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교차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취업까지 군과 협약이 돼서 취업까지 원스톱 해결 이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학과이죠. 이 경우에도 역시나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지원은 가능하지만 수학 반영 비율이 40%이고 특히나 이 모집군은 수학 가를 응시한 학생들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사실 자연계열 학생에게 유리하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는 자연계열인데 나형으로 응시를 했어요 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정시 전략을 세울 때 선생님 저는 원래 자연계인데 수학 나를 응시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수학은 이제 나형으로 지정해 놓고 사탐이나 과탐을 모두 허용하는 대학에 지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뭐 수학 가나형 구분이 없는 경우도 지원할 수가 있겠죠. 건국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상명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일부 학과에서 수학 나형과 과탐의 조합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학 나형과 사과탐 모두 인문계열 지원이 가능한데요. 즉 자연계열이지만 수학 나를 보고 과탐을 본 학생이라 하더라도 건국대 인문계열로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집 단위별로 수학과 국어의 반영 비율 차이가 다른 거는 이제 단국대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단국대가 인문에서도 원투, 자연에서도 원투 이렇게 모집군을 나누어서 영역별 반영 비율을 달리 두고 있는 학교인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과대, 예대나 사범대, 공과대, 사회과학대 등등은 수학, 그러니까 국어가 30, 수학 나형 25, 사과탐 구분 없이 25%, 또 영어 15%, 한국사 5%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대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과와 컴퓨터 과학 전공,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의료학과 모집 단위에서 수학 나형과 과탐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특히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나형의 반영 비율이 30%예요. 국어 탐구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30%이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연계인데 국어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국어가 약해 하는 학생들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숙대의 이런 학과의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국어나 탐구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은 학과 모집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국어라든지 탐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숙명여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는 인문계열에서 수학 나형과 과탐 조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자연계열이지만 수학 나형을 본 아이들이 인문계열로도 지원해도 돼라는 거죠. 그래서 계열 통합 선발을 실시해서 학과 구분이 없어서 자연계열이지만 나형을 선택하고 만약에 나형에서 성적이 더 잘 나온 이번에는 수학 나형의 변별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계열이면서 나형을 응시했을 때 성적이나 등급이 더 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학생들은 인문계열 통합선발로 지원해 보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국수영탐 동일 비중으로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상명대, 성신여대 등의 5개 학교는요. 수학 가나와 과탐의 조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즉 자연계열이지만 수학 가를 보든 나를 보든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모두 자연계열 모집 단위예요.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이지만 수학 나형을 봤어요 라는 학생들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상면대, 성신여대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형을 응시했을 때 또는 과탐을 응시했을 때의 가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차 지원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만 문제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가 유리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자연계인데 나형을 선택했어. 또는 나는 이런 인문계지만 자연계열 학과로 가고 싶어 라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교를 선택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죠. 또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자연계 모집 단위 중에서는 대부분 수학, 가나, 과탐을 선택한 경우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가산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위권 대학보다는 중위권 대학에서 가산점이 높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운대,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15%의 가산점, 또 과탐도 5%의 가산점이 들어가는 경우가 광운대 정보융합학부의 경우 있기 때문이죠. 또 국민대라든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등등 또 성신여대, 숭실대 물론 이 중에서도 모집 단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집 단위에 한해서 또는 전체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에 한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이 대학군들은 수능 가를 응시한 경우에 10%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의치는 않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연계열의 인문계 교차는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인문계열의 자연계열 교차는 가능은 하지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올해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학 가형, 수학 나형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수학 영역이 어려웠고 특히나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인문계열의 자연계열 교차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입시양명이었습니다.